저를 지목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가적 증거가 넘쳐났지만 황제 출장 수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습니까? 김건희 주가적 수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던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정말 특급 물타기형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검사인 저에게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방해를 했고, 총장의 의견을 제시하며 보수 언론 저에게 항명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오직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게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자 중앙지검 검사들이 현 사태를 책임지라며 저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정말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자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기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가적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구임사팀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주범 김호수 등 주범을 기소했으며 김건희 관여 정황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청 소환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겨우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제가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오전 신상 발의 때 말했지만 제가 온갖 윤석열의 압박 속에서도 윤석열 용산 가족사 대통령 가족 사건을 제가 수사를 해왔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이상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하고 그 수사를 꾸준히 한 결과 후임 검사장이 수사를 해서 오늘 특검까지 오게 됐고, 오늘 이렇게 청문회까지 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보 기자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통해서 최초로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 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입장을 말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회장과 작전 세력이 공모해서 전주 91명과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죠. 1차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로 이정필이 주포이고 김건희 돈 10억 원이 포함해서 최은순 등 전주 19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 작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포가 이정필에서 김기현으로 바뀌었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 임원 민태균이 공모했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 돈 15억 원이 담긴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람으로 이종호 사무실에서 김건희 거래 내역이 정리한 엑셀파일이 발견됐죠. 예. 아까 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아침에 오전에 질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120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 2010년 10월 28일에 민태균이 주포 김기현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때라 문자를 보내고 3분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가 매도된 거. 예. 이거 판결문에 보도가 됐고요. 또 2010년 11월 1일 날에 그 유명한 그 3,308만 주 때려주선, 이것도 보도가 됐죠. 예. 이와 같이 판결문에 보도된 것은 김건희의 관여 사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김건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그 증거를 보면 사전에
주가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내사 보고서를 보도를 했는데 2013년에 경찰이 도이치 사건 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수사가 김건희와 최은순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용산 대통령이 중수과장 또는 서울지검 특수부장 정도 됐는데 윤석열이 개입한 건 아니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 당시에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 제기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021년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 사건 거래로 손해를 봤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기간에 이런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예. 그런 취지로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건에 또 하나 판결문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와 이정필 사이 약정이 있습니다. 예, 그 1차 사건의 주포인 이정필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2010년 2월경에 권오수 회장과 김모 씨, 양모 씨를 벽에받고 이분들의 증권 계좌를 나에게 이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김오수 회장님이 얘기했다. 그로 며칠 후에 도이치 주인 김건희 소개받고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하여 저에게 이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에 대하여 도이치주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분들과의 조건은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이 날 경우 저에게 30% 내지 40%를 주기로 권오수 회장께서 약속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분들과 조건이 결국 김건희, 양모 씨, 김모 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조건을 주포 그러니까 이정필에게 30~40%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원금을 보장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주가 원금을 보장받는 경우가 일상 주식시장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주가 조작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 양경수가 사실 확인을 썼는데 그때도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7대 3으로 깎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정필의 진술은 양경수의 진술을 들어봐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1심 판결문에 나온 기소된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전주로 기소된 사람이 손모 씨, 이종석, 이모 씨 그리고 김건희 두 사람이 기소가 됐고 김건희 씨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손모 씨 계좌는 동원한 계좌가 3개고 이종석, 이모 씨는 5개, 김건희 씨는 5개. 매수액은 손건희 씨는 75억 원, 이종석 씨는 2억 9천만 원, 김건희 씨는 뉴스타파 추산으로 40억, 판결문상으로는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손익은 손건희 씨는 약 1억 9천만 원, 1억 900만 원 정도 손실을 받고 이종석 씨는 5,200만 원 손실을 받는데 김건희 씨는 43억 9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예. 그런데 이 손건희 씨하고 이종석 씨는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네. 더군다나 통정 가장 매매 사용 인정된 계좌가 무려 48건입니다. 예. 전주와 달리 이 두 전주와 달리 김건희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김건희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니고 예. 사실상 주포이고 전주도 겸한 이정필, 김경과 함께 권오수 주가 조작의 핵심 관계자, 곧 쩌내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건의 이제 주포가 보통 1차 작전의 경우 뭐 이정필 씨, 2차 작전의 경우 뭐 김기현 씨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자는 권오수 씨고 그 권오수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바로 김건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 정도 13억 정도 수익을 얻었으면 구속 기소돼야 마땅하다 생각. 예, 구속 여부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이제 관계자들과의 형평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기소할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최재형 증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명품백 드린 네. 명품이 실제 그 명품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저만의 보는 방법이 있고 예, 뭐 비표시를 해줬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디올 매장은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예. 동일한 제품은 많겠지만 예, 제가 직접 전달한 거는 분명히 시리얼 넘버 카드도 있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쇼핑 가방, 예. 그 쇼핑 종이 가방, 그 다음에 속지 이런 예. 거를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품은 제가 진위 여부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오늘 확보했는데 그걸 조사가 끝나면 경매에 붙인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 파악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께서 검찰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확인 좀 해달라. 저하고 이명수 기자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2020년 7월에 양주를 드린 적 있죠? 김건희 씨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전통주, 그다음에 위스키 2020년 7월달에 네. 전통주 그리고 위스키 이렇게 양주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김 여사는 2020년 7월에 받은 양주에 대해서는 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술을 왜 주셨어요? 예, 전기 스탠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도청장치, 폭발물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것도 설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 그다음에 술도 역시 액체 독극물이나 폭발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나? 책은 아닙니다. 책은 제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은 제외고요. 그 술은 그럼 김건희 씨를 보고 준 거예요? 아니, 대통령 대통령 부부를 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게 폐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나왔나요? 예,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과 전통주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장을 보내줬어요. 잘 받았다고. 예. 책과 술을 잘 받았다고 답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전기 스탠드도 이거는 잘 받았다고 유경호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녹취도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면피용으로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술은 그러면은 그 대통령 부부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 동기고 술을 폭탄주 많이 드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013년에 TV조선에 그런 보도가 됐죠. 룸사롱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룹 회장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구두를 벗어서 그 안에다 자기 양말을 구겨놓고 양주를 따르고 이렇게 권하더라. 이런 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니까 그 정말 24시간 시종 긴장돼 있어야 되고 국가의 통수권자잖아요. 국군의 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 술을 잃지 않으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통령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박 대통령께서 11.64 때 총탄에 절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블랙아웃 상태, 즉 만취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퇴근 시간이 몇 시간 남겨놨는데 술 마시러 나가시고 그리고 뭐 요즘은 수정방이라는
그 술로 즐기신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와서 정보까지 입수된 상황인데 52도짜리 수정방이라는 술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출근 시간이 불량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시나 전시 혹은 준전시 때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판단력이 결여되는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취 상태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마치셨습니까? 박준태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발언 좀 하면 안 돼? 예, 전주울 이성윤입니다. 예, 장인수 기자님. 최근 흥행 중인 드라마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니야. 더 큰 거짓말이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떠오르게 하는 대사입니다. 최근 그 김건희의 듀얼백 수수 의혹 뉴스가 영미권, 아시아, 남미권까지 국제적으로 보도되면서 K 앙투아네트라는 조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김건희 논란의 해명에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돈, 금전과 보석,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관련된 논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되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선거 등 정책 이슈가 앞두고 여론이 분류할 때는 마지못해 해명합니다. 문제는 마지못해 한 해명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다는 게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며 국민을 경악해 했던 학력, 경력 위조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2021년 12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것이라 이촉하는 것이라 해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이 아니고 수원여대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거짓말이 드러나 밝혀졌습니다. 이걸 고발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쪽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됐어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고가의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도 말밖에 여전합니다. 스페인 순방 때 착용했던 보석 3점은 합산가 1억 원이 넘습니다. 8월 30일 날 10시 34분에 총무비서관은 현지에서 빌린 거라 재산신고에 누락된 것이라 밝혔어요. 그러다가 11시 37분에 언론 보도 나간 후에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그렇게 어떻게 고가의 보석을 대여하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 관계자가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시 관계자가 장신구 3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건 역시 2022년 9월 고발 조치됐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명품 사랑과 거짓말은 시화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 참석 리투아니아에 방문한 김건희 씨가 2024년 7월 11일 일행 18명과 함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은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장 측은 샵을 찾아와 추가로 쇼핑을 했다고까지 밝힙니다. 당시 장마와 수해로 국민의 시름은 깊은데 에코백을 들고 출국했던 영부인이 애국에다가 명품 쇼핑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예화 반출 관련 위법을 얻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디올백 역시 23년 11월 27일 보도 후에 모르쇠를 일관했습니다. 2월 7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을 사실상 시인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 관리된다 해명했어요. 최근에 8개월이 지난 7월 15일 행정관이 깜빡 잊어 반환을 입었다고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또 그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장 기자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인 생활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논란 중 다수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황 또는 증거가 다 제시가 됐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 와이프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와이프. 뭐 기자도 한번 기자는 기자라고 다른 데로 가도 기자 선배로 대우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더 강한 게 검사들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제2의 명품 가방 네,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문하세요.